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자, 다음은 영유아기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설사의 치료 원칙입니다. 설사가 심하고 탈수가 있으면 입원해서 수액을 마친다,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한 병을 맞고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은 정맥 주사로 수액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탈수는 경구용 수액, 입으로 먹는 수액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사로 수액을 공급하는 것보다 입으로 경구용 수액으로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주사를 좋아하죠. 수액 좋아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링겔을 맞춰주세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맥으로 수액을 맞는 것이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할 때는 경구용 수액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입으로 먹는 수액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제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춰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탈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경구용 수액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상 식사를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탈수가 있다 그러면은 초기 탈수 교정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경구용 수액으로 보충을 해주고, 몸속에 수분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그럼 이제 속이 울렁울렁한 것도 좀 진정이 되고 배 아픈 것도 좀 나아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상 시기로 돌아간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회복기에 분유를 바꿨죠. 장점막이 손상이 됐으니까 유당 불내증도 올 수 있고, 유당백 알레르기도 올 수 있으니까 단백질 없는 특수 분유를 먹인다든지, 유당이 없는 특수 분유를 먹인다든지, 설사 분유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분유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할 때 분유를 설사 분유로 바꾸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사 분유를 계속 먹음으로써 바이러스성 장염 회복을 지연시키고 영양 부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장염이 심해서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이라도 원래 먹던 분유로 그렇게 먹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설사라든지 이런 탈수 치료 원칙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사들은 옛날 지식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밤에 급하게 애가 열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서는 아직도 수액도 주사도 하고 지사제도 먹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응급실이라는 데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치료는 거의 한 30년 이전 치료를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치료가 맞는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설사를 할 때는 우유를 묽게 타야 된다. 그래서 분유를 이제 희석해서 물을 많이 넣어서 묽게 타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장염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장염 앓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은 원칙이 다 바뀌었어요. 분유를 희석하지 않고 원래 타서 먹던 농도로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겁니다. 설사를 하고 탈수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애가 원래 먹던 식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유 먹는 애기는 그냥 모유를 계속 먹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단순당이 들어간 음식들, 보통 이제 우리가 달달한 간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과자,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또 과일 주스, 특히 이온 음료. 설사할 때는 이온 음료지 이러면서 이온 음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른들이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심하지 않을 때,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온 음료를 먹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 음료 속에는 전해질보다 당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이 손상된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장으로 빠져나와서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사가 심해서 탈수가 있을 때는 전해질과 당분이 적절하게 잘 배합된 전해질 용액을 먹여야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스포츠 이온 음료를 먹이면 오히려 탈수가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이전에 이온 음료, 설사할 때 이온 음료 먹이지 마세요 라는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이온 음료 먹여도 괜찮다, 우리 애는 이온 음료 먹고 나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박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아마 설사가 심하지 않고 탈수가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이온 음료 먹는다고 크게 나빠질 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있을 때 그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온 음료를 쓰면 안 됩니다. 이온 음료 먹으면 심해지고 탈수가 나빠져서 정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당이 들어간 그런 달달한 음료수나 그런 간식들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온 음료 중에서도 제로 이온 음료 있던데 그거는 뭐 괜찮은 건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온 음료의 목적이 뭡니까? 이온 음료가 원래 스포츠 이온 음료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전해질과 당분을, 칼로리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료잖아요. 근데 포도당 없이 제로 이온 음료라면 사실 그게 왜 먹는지 잘 그 이유가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로 음료에 그 단맛을 내는 또 성분이 있잖아요. 뭐 아스파탐을 쓰든 뭐 스테비아를 쓰건 뭐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이 있는데 이게 칼로리는 없지만 삼투압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물을 끌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그 성분들도 삼투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탈수 때 제로 이온 음료도 역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도 좋지 않아요. 기름이 지글지글한 삼겹살이다 또는 뭐 튀긴 음식이다 이런 이제 지방이 너무 많은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설사할 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애가 설사하는데 우유는 먹어도 돼요? 우리 애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유 먹여도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우유를 먹여도 돼요? 뭐 치즈도 돼요? 네, 다 먹여도 됩니다. 다만 달달한 우유, 뭐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거는 거기 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유는 피하고 그냥 흰 우유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다 먹여도 됩니다. 근데 과일도 너무 단 과일 있잖아요. 너무 달달한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웬만한 과일은 다 먹여도 됩니다. 급성 설사를 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표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정상적으로 밥을 먹일 수 있느냐? 일찍 조기에 먹여야 된다. 아주 탈수가 있어서 뭐 아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초기 서너 시간 정도만 경구용 수액으로 탈수를 교정해주고 바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는 바로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금식하는 거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는 어떤 걸 줘야 되느냐? 달달한 단순당보다는 복합탄수화물, 뭐 밥 먹으면 되죠. 그리고 지방도 동물성 지방, 뭐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갈비라든지 뭐 꽃등심이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유나 분유 먹는 애들은 모유 수유를 그냥 지속해도 되고, 그리고 분유 먹는 애들도 역시 분유 수유를 그냥 지속합니다.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다른 걸 먹인다?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먹던 분유 말고 설사 분유로 바꾼다?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수액은 음료수나 탄산음료는 절대 안 되고 탈수 교정용으로 나온 경구용 수액, 이거는 이제 탈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처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처방이 아니더라도 급할 경우에는 엄마들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약국에서 경구용 수액만 사서 그냥 아이에게 먹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예를 보면 쌀, 밀, 빵, 감자, 곡류 이런 거 다 먹어도 되고, 뭐 기름기가 적은 쇠고기 안심 부위, 홍두깨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심, 뭐 다리살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채소,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좀 낮은 과일은 괜찮고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이제 통곡물들은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아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설사를 할 때는 통곡물보다는 그냥 이제 뭐 흰쌀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이런 걸 먹여야지, 현미라든지 뭐 통밀이라든지 이런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이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섬유질이 너무 많은 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너무 높은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념도 너무 짜고 또 너무 이제 뭐 맵고 한 음식들은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설사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먹이는데 밥은 그냥 쌀밥이나 쌀죽. 죽을 좋아하는 애들은 죽을 주시고 밥을 좋아하는 애들은 밥을 주세요. 옛날에는 죽을 많이 줬는데 죽 싫어하는 애한테 꼭 죽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밥을 줘도 전혀 괜찮습니다. 밥이든 죽이건 아이가 좋아하는 거로 주시고 3분의 2 공기, 국은 그냥 북엇국, 닭살 조림, 동태포 조림 이런 반찬, 그리고 빨간 김치보다는 백나박김치 간식으로 누룽지 주시고, 점심 때는 역시 쌀밥이나 쌀죽 한 공기 주시고,
순두부 찌개보다는 순두부 백탕, 그리고 뭐 가자미 조림, 미트볼 조림, 미트볼 같은 거 줘도 돼요? 네, 줘도 됩니다. 미트볼 조림 같은 거 주시고, 백나박김치, 그리고 간식으로 바나나 같은 경우. 저녁 때는 역시 쌀밥이나 쌀죽 주시고, 그 유부묵국, 불고기, 불고기 줘도 돼요? 네, 줘도 됩니다. 이렇게 주세요. 이 단백질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보면은 식단에 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염에서 잘 회복이 되려면 점막이 잘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점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조림, 뭐 나박김치, 간식으로 콩죽, 이렇게 이런 예시를 한번 보면 정말 이것도 먹어도 되나? 할 정도의 반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